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명증, 뇌명증, 난청 등 치료가 까다로운 귀질환을 또한 뇌질환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는 조호근 한의원입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난청 증상, 즉 청력이 떨어지고 듣는 귀가 약해지는 이러한 현상을 노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충력이 떨어지는 현상 또는 뇌명증, 머리에서 소리 나는 증상, 이러한 증상을 지니고 계신 분들은 과학적인 결과에 의하면 향후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치매가 올 수 있는 이러한 경향이 상당히 증가한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잘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난청 증상이 있으신 경우 이를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또한 난청이 있을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셔도 도움은 되시겠지만 난청 증상 자체, 즉 청력 자체가 좋아지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하시기 전에 저희 자연요법으로 난청을 극복하시려는 시도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난청이 지속되고 계속 이어지시는 경우에는 뇌신경 기능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뇌명증, 즉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 계속 나타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치매 현상, 즉 기억력이 떨어지시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40대 중반 정도의 난청 환자분, 듣는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또한 이명증과 뇌명증을 동시에 지니고 계셨던 환자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난청 증세, 또한 뇌명증, 또한 치매나 이러한 기억력 저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무엇인지, 또 불과 지금 이 환자분께서는 한 9개월 정도 저희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셨는데요. 과거 자신의 청력을 본인이 최고 수준에 있었던 청력에 비해서, 즉 정상적인 청력에 비해서 약 50% 수준밖에 지니고 있지 못하다라고 40대 중반의 여성 환자분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최근에 9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고 나서 이 환자분께서는 현재 자신의 청력이 85% 정도 회복된 것 같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상당히 발전적인 경과이고요. 또한 함께 지니고 계셨던 뇌명증이나 이명증, 즉 귀와 머리에서 소리가 나는 이러한 증상은 거의 없어지신 상태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저희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태라면은 우리는 뇌신경의 기능 또한 청각신경의 기능이 매우 많이 회복이 됐다, 이와 같이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100%까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50%에서 25%가 상승해서 35%가 상승을 해서 85%가 회복됐다는 얘기는 거의 청력 수준이 70~80% 정도 향상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만 더 치료하신다면은 청력이 점점 더 회복되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지금 이러한 치료 결과가 지니고 있는 중요한 의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력 저하로 인해서 기억력 저하나 치매나 또는 인지 기능이 약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말씀드린 대로 기억력 저하와 청력 저하는 많은 연관성이 지니고 계신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극복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치매와 청력 저하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연관이 많이 있는 것이며, 그러면은 과연 치매와 청력 저하는 어떤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는 없는 것일까요? 자,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과학적인 결론으로서는 일반적으로 의료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연결고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결고리는 저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치매와 청력 저하와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를 저희가 충분히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 환자분께서는 50%의 청력 수준에서 85% 정도의 청력 수준을 회복했다고 저에게 말씀 주신 것이겠죠. 그러면 이 환자분께서 지니고 계셨던 증세가 개선되는 결과를
저희가 어떠한 치료 방법으로 개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러한 연결고리를 이해를 해보고, 또한 우리가 현대인에게 중요한 청력, 그리고 기억력, 인지력, 또한 뇌신경 기능을 향상시키고 각종 치매뿐만 아니라 각종 뇌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저희 한의원의 치료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력 저하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을 겪으시기 때문에 청력 저하나 뇌명증이나 이명증 반드시 극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증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이 환자분을 치료하게 되는 경위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 환자분의 복진도 그림이 되겠습니다. 복진도란 환자분의 복부를 압진, 타진, 시진, 촉진, 망진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병리적인 상황을 파악해보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 복진도를 보자면 오른쪽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환자분이 복부에도 이와 같이 압통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압통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이 그림을 보자면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몸에 독소가 굉장히 많다. 우리가 독소라는 것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러한 나쁜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나쁜 물질이 꼭 이 배에만 존재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이죠. 이 배에 이러한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이 독소는 틀림없이 인체의 여러 부위에 퍼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뇌는, 즉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이 뇌 기능은 이러한 각종 독소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고 또한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부위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와 같이 복부에 이와처럼 독소가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뇌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소가 역시 우리 뇌 속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 청각신경에도 많이 존재할 수가 있고, 청신경이나 뇌신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환자분이 저희가 중시하는 모발 중금속 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발 중금속 검사에서는 이와 같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독소가 많이 존재하는 것을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수은이 지금 굉장히 높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은 수치는 어느 정도가 정상이냐? 자, 이와 같이 지금 밑바닥에서 약간 기어서 존재하는 정도, 이 정도면은 정상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라든지. 하지만은 지금 이 정도 높이로 지금 수은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수은 독소가 심한 편이고, 정상인에 비해서 10배, 20배 이상 이 수은이 많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또한 알루미늄이 수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알루미늄 역시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독소이지만, 이러한 알루미늄은 현재까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 연구에 의하자면은 뇌신경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또한 머릿속에 축적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따라서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서는 우리가 치매나 알츠하이머 치매 등등 각종 심한 그 치매 증상을 지니셨던 분들을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결돼서 그 연관성을 연구 조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현재까지 과학적인 검증 결과로서는 이 알루미늄과 치매와는 매우 연관성이 깊다. 즉 알루미늄이 치매 발병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현재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검사 방법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연구가 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그 상세한 메커니즘 또한 그 과정을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알루미늄이 우리의 뇌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 되는 것이며, 최근에 들어서야 알루미늄과 치매와의 연관성이 조심스럽게 지금 분석이 되고 규명이 되고 있는 과정이시고, 아직까지는 이 알루미늄이 뇌명증이나 또는 이명증 또는 청각저하를 유발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는 과학적으로 분명히 규명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알루미늄이 우리 뇌신경이나
신경회로에 독소가 되고 그 기능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와 같이 알루미늄 또 이와 같이 수은 이러한 중금속들이 뇌에 축적이 되면서 청각신경을 손상시키고 청각회로를 손상시키고 뇌명증이 발생하거나 또는 청각을 나쁘게 한다. 이와 같은 점을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한의원에서는 지금 이와 같이 수은과 알루미늄이 높게 나오는 것을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난청을 유발하고 청력을 떨어지는 아주 분명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저희가 주장을 하냐면은 이 환자분이 특히 알루미늄과 관련해서 이 알루미늄은 뇌신경 그리고 청각신경을 손상주는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 될 수가 있고 이러한 물질을 저희가 해독함으로써 이 환자분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청각이 85% 이상 개선이 되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중요한 또 하나는 의미 있는 증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많은 환자분들이 알루미늄 독소를 해독함으로써 임상적으로 난청이나 뇌명증이 호전되는 것을 많이 저희는 임상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입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분명히 알루미늄은 또한 수는 이처럼 분명히 신경 독소가 되고 청각이나 청각을 손상시키고 뇌명증을 발병한다. 이와 같은 저희가 말씀을 분명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규명된 방법으로 이 알루미늄이 뇌신경을 어떻게 손상시키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뇌신경 회로에서 우리가 이 신경세포에 있는 타우 단백질을 손상을 시켜주는 걸로 돼 있죠. 따라서 이 타우 단백질은 이와 같은 정상적인 모양의 모습을 띠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타우 단백질은 뇌신경 세포에서의 형태를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이러한 단백질이 되는 것인데 이 타우 단백질의 손상을 주기 때문에 타우 단백질이 과인산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이 타우 단백질이 본래의 모습을 띠지 않고 이렇게 타우 단백질이 엉김 현상이 나타난다. 즉 타우 단백질이 섬유화됨으로 인해서 엉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엉김 현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필요하게 만들어진 엉김 현상이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 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 신경세포가 역시 뇌신경의 기능을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과학적인 결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세포의 손상 결과로 인하여 머릿속에서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리게 되고 또한 청력이나 청각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러한 결과를 빚은 것이죠.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과학적인 국제 학술지에서의 논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알루미늄은 환경에 존재하는 각종 환경에 존재하는 하나의 중금속 혹은 환경 독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환경 독소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뇌의 병변이 유발될 수가 있고 축색경화증도 역시 뇌에서 발생하는 병이죠. 파킨슨 질환이 유발될 수가 있고 특히 특별하게 알츠하이머 치매와도 연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학적인 연구 논문이 존재하고 이러한 과학적인 논문이 국제학술지에도 발표됐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이온으로서 우리의 뇌신경에 존재하면서 우리가 이온 채널 지금 이것은 이온 채널을 그린 것이고 이거는 뭐 이온 펌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런 이온 채널이나 이온 펌프는 지금 이 아래쪽에 있는 공간은 뇌신경의 내부 공간이 되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공간은 뇌신경의 외부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와 외부에서 서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나트륨 이온 그리고 칼륨 이온이 농도가 뇌신경에서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트륨과 칼륨이 전해질로 작용하면서 수시로 농도가 변하면서 활동전이를 만들고 이 활동전이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자마자 주먹을 쥔다고 하면 생각하자마자 이렇게 주먹을 쥐는 것이죠. 이처럼 뇌신경 기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이온 채널인데 이런 알루미늄은 이온 채널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러한 알루미늄은 세포막에서는 세포막을
손상시키는 이러한 이러한 기능을 하게 되고요. 또한 세포막 안에서는 우리가 세포막의 세포질에서는 세포질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세포질을 역시 에너지 생산 과정이라든지 또는 효소의 작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용에 관여하면서 이러한 손상을 주게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진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유전자가 발현됨으로써 우리는 인체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인데, 이 유전자 발현마저도 우리가 알루미늄이 손상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체적으로 신경세포를 손상을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논문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환자분의 경우 이처럼 알루미늄을 해독하고 수은을 해독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신경세포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올바로 작동을 해서 청력이 좋아지게끔 되고 기억력, 인지력, 뇌신경 기능이 향상되는 결과를 빚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루미늄의 제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과학적인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아까 내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 이처럼 수은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 또한 이처럼 알루미늄이 굉장히 높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건 처음에 머리카락 검사를 했던 그 결과입니다. 자, 9개월 치료 이후에는 이 환자분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수은이 종전에 비해서 상당 완전히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상당 수준 감소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알루미늄 역시 매우 대폭 하강했습니다. 많이 체외로 배출이 되고 많이 하강된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결과로서 우리가 100% 완전한 바람직한 수치에 돌아왔다, 이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좀 돌아와야지 완전히 해독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은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처음보다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처음과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알루미늄 수치가 처음에는 이 정도 수치였던 것이죠. 자, 이 정도 수치였던 것이죠. 자, 여기서 알루미늄의 수치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지신 것입니다. 약 70~80% 정도 떨어졌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러한 결과는 이 환자분의 청력이 약 70~80% 개선됐다, 이러한 임상적인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 수은도 해독은 되셨지만 지금 이 수준에서 약간 아직 수은은 많은 해독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은도 어느 정도는 해독이 되신 상태이고, 점점 저희 한의원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은 이와 같은 9개월 정도의 치료 결과입니다만은 좀 더 치료를 받으시다 보면은 좀 더 알루미늄과 수은이 많이 해독됨으로 인해서 이 환자분의 청력이 저희는 100% 가까이 회복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한의원은 끝까지 질병의 뿌리를 파헤치려고 노력하는 한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뿌리되는 그 근원을 제거를 해서 질병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청력이 떨어지거나 귀가 잘 안 들린다, 어디 병원에 가시더라도 물론 돌발성 난청인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충분히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이 환자분의 경우 청력이 떨어지신 지가 20년 이상 되신 분이죠. 청력이 갑자기 없어졌다 그러면은 돌발성 난청이신 것이고, 이것은 병원 치료를 받으시면서 보름 이내, 2~3주 이내에 빨리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청력 저하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 방법이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저희는 질병의 뿌리를 끝까지 파헤치고 질병의 뿌리를 끝까지 제거한다는 것을 저희 한의원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까다롭게 잘 치료되지 않는 난치병이나 까다롭게 치료되지 않는 이러한 난청 증상, 뇌명증 증상,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는 뇌명증이나 이명증은 거의 다 없어졌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뇌명증이나 이명증도 사실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까다로운 증상이신데요, 저희 한의원에서는 이와 같이 쉽게 잘 치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많은 환자분들께서 고통을 겪고 계시는 뇌명증이나 또는 난청이나 또는 이명이나 또는 기억력 저하 등등의 뇌신경 관련 계통 질환과 관련해서 저희는 질병을 뿌리째 뽑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한의원의 치료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